마푸체에게 탈탈 털리는 스페인군을 보다 못한 국왕 필리페 2세가 왕립 신문원을 보내 총독을 간섭했고 오이도르였던 사라비아가 자기 마음대로 링코야에 있는 푸카라에 돌격했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페루에서 아벤다노의 지원군이 도착했고 그들은 겁없이 푸렌에서 밤에 야영을 하다가 마푸체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페인군은 첫 번째 공세를 격퇴했지만 마푸체군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세에 들어갔고 마푸체군은 거의 대부분이 창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기병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푸체 기병이 그들의 사이로 돌진해 진열을 휘젓자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스페인군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군은 크게 패배하고 모든 물자와 그들이 가져간 대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참사와 같은 결과가 곧 스페인 왕에게 전달되었고 필리페 2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왕립신문원의 권한을 다시 축소시켰습니다. 14대 칠레 총독직에 오른 루이스 감보아가 식민지 자금을 위해 토착 원주민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는데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강해져 마푸체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우일리체와 동쪽의 푸엘체 원주민들이 마푸체와 연합군을 구성하여 스페인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 있던 자들 중 스페인을 배신하고 마푸체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알론소 디아즈라는 자는 스페인인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를 가진 메스티소로 자신의 진급이 혈통에 의해 막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마푸체로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마푸체에 합류하여 파이나냠쿠라는 마푸체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토키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 헤로니모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었음에도 마푸체에 합류하여 화승총에 대한 지식을 마푸체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후에 스페인군에게 붙잡혀 배신 혐의로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감보아 다음으로 총독에 부임한 알론소 소토마요르는 발디비아의 스타일로 칠레를 다시 침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거점에 강력한 요새를 건설하여 마푸체를 상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푸체는 이제 스페인 무기와 말을 운용하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해져 갔습니다. 스페인에 비해 인구도 많은 마푸체가 이제 칠레 총독부에 밀리는 점은 화승총과 화약 부족 정도였습니다. 그는 원주민의 강력한 저항과 푸카라 맛을 보고 나서는 주로 요새에서 방어전을 벌였고 스페인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급품을 실은 배에 화약고가 폭발하여 가라앉는 등 불운한 사고가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 해적들이 나타나 칠레와 페루 사이를 오가는 배를 약탈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소토마요르는 별다른 성과 없이 해임되었습니다. 1592년 국왕 필리페 2세는 칠레 총독 자리에 가르시아 로욜라를 임명했는데 당시 페루 총독이었던 멘도사가 이에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멘도사는 로욜라가 마푸체를 상대하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로욜라는 칠레 총독으로 부임하여 주민들을 강제 징집하고 군수품 마련을 위해 재산 일부를 몰수하려 했지만 이는 당연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1594년 결국 그는 154명의 병사만 이끌고 정벌에 나섰고 루마코 지역의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산타크루즈 데 오네즈라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욜라는 주변의 우일리체 원주민들과 평화를 제의했는데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지만 이때 원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유행하여 싸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보다 고분고분하게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멘도사는 칠레 총독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300명의 병사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20세 이하의 신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뒤인 1597년 2월 때가 된 마푸체는 루마코를 다시 공격했고 로욜라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진군했지만 포위당할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앙골로 다시 후퇴하였습니다. 마푸체 분기는 아라우카니아 지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결국 비오비오강 남쪽에 있는 7개의 스페인 주요 도시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로열라는 이들과 전쟁보다는 평화를 맺기 바랬고 그들에게 삽과 곡괭이, 금, 게다가 무기까지 주면서 평화 협정을 원했는데 생각보다 또 마푸체가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로열라는 오인영 박사님에 빙의하여 우리 마푸체가 달라졌어요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금쪽이었던 마푸체는 받은 공구를 가지고 뒤에서 금속을 채굴하여 창과 화살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598년 12월 21일 임페리얼에 주둔하고 있던 로열라는 프렌에 있는 롱고토로 요새가 공격받고 수비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50명의 스페인군과 300명의 야나콘을 이끌고 앙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루마코 강변에 있는 험준한 절벽의 쿠랄라바에서 야영했는데 로열라 또한 정찰을 게을리하고 야간 감시도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푸체는 토키, 앙가나몬과 부토키, 펠란타로가 이끄는 각각 2개의 100명의 분견대와 우일리체의 후아퀴밀라가 이끄는 1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근처에 매복하여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2월 23일 동이 트자마자 마푸체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스페인군은 맞서 싸우기보다 도망가기 바빴고 로열라는 갑옷도 입을 틈 없이 적과 맞서 싸웠지만 앙가나몬이 쏜 화승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성직자 1명과 상처를 입고 쓰러진 군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멸하였습니다. 이로써 로열라는 발디비아 이후 마푸체에게 죽은 2번째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죽자 마푸체는 기세를 몰아 비오비오강 남쪽에 있는 자신들의 영토에 위치한 모든 스페인 정착지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602년 2월 7일 비아리카가 함락되어 수비군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과 독립전쟁 중이던 네덜란드의 해적 발타자르 드 코르데스가 마푸체와 동맹을 맺고 칠로에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마푸체와 네덜란드에 대항하기 위해 스페인군은 도시에 강제 징집을 하였고 산타크루즈 데 코야, 임페리얼, 인판테스, 발디비아는 극심한 인구 부족과 식량난에 시달려 결국 주민들은 도시를 버리고 비오비오강 이북으로 건너가거나 마푸체에게 자신들을 노예로 넘겼습니다. 그레고리오 세라노가 로열라의 후임으로 급히 부임한 알론소 데 리베라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700명의 스페인군이 사망했고 500명이 포로로 붙잡혔으며 50만 마리의 소와 10,000마리의 말을 마푸체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1600년 5월 네덜란드가 빼앗은 실로의 섬에 반격을 가해 이를 다시 빼앗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은 칠로의 섬을 제외한 비오비오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리베라는 국왕 필리페 3세에게 1000명의 전문적인 칠레군의 창설을 제안하고 군 자금의 전부를 왕실의 지원을 받아 더 이상 군수물자와 자금에 대한 부담을 정착민들에게 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도시와 요새에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여 적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는 칠레 침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에 발디비아는 마푸체 영토 한가운데 공격적으로 요새를 구축해서 보급과 퇴각에 어려움이 잇따랐는데 리베라의 전략은 비오비오 강을 끼고 요새 라인을 구축하여 원주민의 북진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땅 따먹기식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비오비오강 북쪽에 콘셉시온, 칠란, 윤벨, 탈카마비다와 같은 도시를 강력하게 요새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쪽의 투카펠, 아라우코, 프렌, 앙골 등을 재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푸체는 이제 기병, 총병, 게릴라, 매복, 기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고 남진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리베라는 그의 세속주의적인 정책에 분노한 교회가 그를 불륜 혐의로 왕실에 고발하면서 파직되었습니다. 1605년 총독으로 부임한 가르시아 라모는 페루와 아르헨티나, 본국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무려 1200명의 병사와 500명의 야나코나를 이끌고 다시 아라우코로 진격했습니다. 스페인의 병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내려왔지만
진군 동안 자유를 열망한 150명의 야나코나가 그들을 배신하고 마푸체에게 도망갔습니다. 라몬은 앙골과 투카펠, 보로아에 요새를 건설하여 거점을 마련하였고 이후 마푸체에 강한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병력이 무려 3곳에 분산된 것을 안 마푸체는 보로아를 내버려 두고 앙골과 투카펠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페루나 멕시코에서 보내온 지원 병력들도 사전에 마푸체에게 유격당하여 큰 피해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보로아는 당시 스페인이 아주 야심차게 건설한 요새로 해자와 각종 방어시설을 갖춘 칠레 최대의 요새였지만 내부의 식량 문제가 심각해져 탈영병이 속출하였습니다. 마푸체에 들어온 탈영병은 현재 보로아에 병들고 굶주린 병사가 많고 스페인군이 석탄 보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밖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주었고 마푸체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1606년 9월 29일 150명의 스페인군이 석탄 조달을 위해 팔로세코 협곡에 나타나자 숨어있던 500명의 마푸체군이 기습하였습니다. 스페인군은 대군의 습격에 후퇴하려 했지만 마푸체는 이미 스페인군이 도망칠 수 있는 경로 곳곳에 병력을 포진하였습니다. 도망자들에게 남은 출구는 강 하나였고 강에 뛰어든 자들은 모두 익사하였습니다. 150명 중 고작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 결과로 보로아 요새는 94명의 병사가 남았는데 그중 45명이 병에 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푸체가 공성전을 펼치려 하자 그들은 요새 전부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요새 일부를 버리고 일부만 방어하였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마푸체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보로아와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자 라몬은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11월 24일 보로아에 있는 병력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94명 중 14명이 이미 사망하여 80명 정도를 구출하였다고 합니다. 라몬은 항구에서 보급이 어려운 내륙 중간 위치에 요새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고 바로 전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라몬의 공세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총독부와 왕실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 예수의 선교사인 루이스 발디비아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왕 필리페 3세에게 개진했습니다. 그는 마푸체의 강한 반발이 스페인의 가혹한 노예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지내며 기독교로 서서히 개종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페루 총독의 지지를 받고 필리페 3세의 허가를 받은 발디비아 신부는 칠레 총독과 함께 스페인 국경에 있는 파이카비 요새의 마푸체의 지도자 앙가나문, 테레오필레, 아이나빌루를 초청했고 더 이상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마푸체 노예 사냥꾼들이 말로카를 금지하고 서로의 포로를 교환하며 10명의 스페인 예수의 선교사들이 마푸체 영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말로카들은 불법적으로 노예 사냥 행위를 계속했고 쿠릴라바 전투 때 도망갔던 자신의 부인과 딸을 돌려달라는 앙가나문의 요구를 스페인이 거절하자 앙가나문은 스페인이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했고 예수의 사제 3명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평화적인 방식을 폐기하고 다시 마푸체와 전쟁을 제기했습니다. 1621년 야나코나로서 스페인 군인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던 한 마푸체 야나코나가 스페인군에서 탈영하였습니다. 그가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는 오이도로에게까지 보고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몇 년 후 비오비오강 이북에 있는 스페인 영토 깊숙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마푸체 기병이 나타나 병사들을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축과 식량, 여자, 아이들을 약탈하더니 유유히 요새 사이를 빠져나가고 강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이 기병대를 이끄는 자는 불과 몇 년 전 사라졌던 그 야나코나 리엔투로였고 그가 이끄는 기병대는 이후 무려 300년 동안 지겹게 스페인과 칠레를 괴롭히게 될 말론 습격대의 등장이었습니다.